자, 안철수가 갑자기 정권의 심장에 비수를 꼽겠다. 야권 단일 후보로 정권 폭주를 멈추겠다고 그답지 않은 심한 소리를 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어요. 자, 안철수야말로 2011년 당시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이가 느닷없이 뭐 한다고 그만뒀습니까? 오세훈이가 느닷없이 무료 급식 가지고 서울 시민들한테 투표를 붙여가지고 30%가 미달되면서 투표율이요. 그만둬버렸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보궐선거에 안철수가 지가 나온다더니만 박원순한테 양보를 했지요. 자, 그러면서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되고, 그리고 또 2012년 선거에서는 안철수가 문갈이 손을 들어줬지요. 그래서 결국은 문이 될 뻔하다가 겨우 박이 이겼죠. 그러고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서 민주당 안에서 김한길과 합당해서 공동 대표를 맡기도 했다가 나중에 문갈이가 당 대표가 되자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안철수의 정치 행보를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좌파 계열인 박원순을 지지했고, 또 2012년 대선에서 문갈이를 밀어줬고, 또 2015년입니까? 합당을 해가지고 같이 당 대표를 맡고 있었고, 그리고 지난 2017년에도 자신이 독자적으로 나오면서 홍준표와 표가 서로 갈리면서 문갈이를 당선시켰지요. 이런 안철수가 내년 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대선은 하나 못하고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거다. 결자 해지의 강호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박원순이 삼선하는데 도와줬고 계기를 제공했고, 또 문재인 집권에도 영향을 미쳐서 무도한 심장에 직접 자기가 비수를 꼽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안철수가 2012년에 서로 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하기로 했고, 여론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문갈이한테 후보 자리를 양보했고, 2014년에 문갈이 측과 합당을 해서 김한길과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만들었고, 자, 그동안에는 중도를 자처해 왔었는데 이제 서울시장을 나간다면서 지가 문정권을 끝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서울시장이 정권을 끝내기 위한 칠부 능선이다 이러면서 다리를 놓겠다. 그러면서 조국, 추미애, 집값 폭등, 백신 등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독재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김할배가 국민의동당에 무슨 꿍꿍인지 몰라도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다 힘을 빼고 있었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안철수 때문에 이게 지금 달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공이라면 공이라 해야 돼요. 저도 좀 의문입니다. 김종인은 기분이 나쁜지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보수 진영에서는 단체전으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는 서울시장을 지금 하겠다고 출마한 민주당의 유일한 사람인데 대권을 노리면서 시민을 모독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야권에서는 털 빠진 새, 변절자, 그리고 찰스의 헛된 꿈이 판세를 못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현상 이후에 안철수가 지지율이 4, 5%에 머물면서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현 상태로는 대선까지 가는 동안에 저조함을
모면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어야 안철수가 기회를 볼 수 있다. 제가 뛰어들 거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결국 뛰어들었고 이제 금태섭이가 나오겠다고 또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안철수까지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 동당에는 후보들이 몇 명 있지요. 김선동, 이해운, 이종구, 김건식, 조은희, 박춘희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동당에서 거론되고 있고 또 그보다 조금 위에 메이저리그급으로는 오세훈이하고 나경원이가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동당에서는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경선을 하자 말을 하고 있고 안철수는 어제만 해도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겠다. 공정 경영만 한다면 다 좋다. 정권 교체 세력 누구와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당에서는 각자 활동 후에 막판에 전부 범야권 원샷 경선으로 단일화하자고 국민의 동당에 전달을 했대요. 그런데 오늘 안철수가 국민의 동당에 입당에 선을 그으면서 범야권 연립정부로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야권 주자들끼리 경쟁하다가 막판에 한 명을 정하고 그래서 집권하면 서울시를 같이 다스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안철수 입장에서는 국민의 동당에 들어가서 입당해서는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겠죠. 결국은 안철수는 들어가지 않고 반문 빅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국민의 동당에서도 후보자들이 원오브댐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지금 국민의 동당에도 굉장히 딜레마가 안철수와 금태섭이가 나온다면 이 선거는 지는 거죠. 금태섭도 나오고 안철수도 나오고 동당도 후보를 하나 내면 그러면 야권 분열이 되어서 1대1로 붙어도 서울시가 이길지 말지 어려운 선거인데 그러지 않고 야권 후보들의 서로 분열 난립되면 질 거라는 것은 그럼 뻔한 소리입니다. 근데 김무성이 같은 이런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문연대 후보 단일화가 중요하다. 안철수가 나온 걸 찬성한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안철수가 먼저 나오고 결국 나올 사람 다 나온 다음에 나중에 후보를 단일화해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를 정해서 문한테 이기면 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동당은 100석 이상을 가진 거대 정당이고 안철수는 국회의원 3명이 있는 이 당인데 이 당에서의 합당이나 후보 선정을 똑같은 차이를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안철수나 금태섭이가 이야기하는 반문연대라는 것이 말은 비수를 꽂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거기에 진정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안철수는 뭔가 더불어 거수기당 쪽에서 견디지 못해서 쫓겨나왔죠. 그쪽을 택해서 그쪽에 붙었다가 쫓겨나온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안철수라는 자에게는 이념이라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되고 금태섭이도 마찬가지로 여권 의원 중에서는 합리적으로 행동했다 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이 과연 한국의 좌파에서 벗어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 정권의 몰락이 예고되자 금태섭은 뛰쳐나와서 서울시장 자리에 먼저 말뚝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가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는 대선을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때까지 버티기도 어렵겠다 생각되니 일단 서울시장을 먹고 그 다음에 대선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방향을 선정한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나 금태섭 유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국민의동당이 경선을 오픈 프라이머리 당원들이 아니라 다 열고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겠죠. 입당하게 되면 서울시에 있는 당원들이 투표하지만은 국민의동당에 그게 아니라 지금 당원이 아닌 다른 당의 안철수 그리고 무소속의 금태섭이하고 끌어들여서 투표를 한다면 그것은 오픈 프라이머리로 여론조사와 함께 아무나 다 투표에 참가해서 경선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플러스 오픈 프라이머리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안철수가 나름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태섭이가 애매해졌는데 금태섭이는 원래 안철수의 측근이다가 민주당에 잔류해버렸죠. 안철수는 뛰쳐나올 때 따라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금태섭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사실상 출마하겠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안철수가 먼저 나오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금태섭이가 출마하는 부분에서도 혼란이 발생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태섭이가 지금 안철수하고는 현재는 어떤 관계인가? 과거에는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서로 같이 해서 안철수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따라 더불어거수기당과 합당할 때 들어갔지만은 안철수가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 때 합류하지 않고 당에 남았어요. 그리고 2014년 재보선 당시에 서울 동작을 출마하려 했는데 금태섭이가 공천을 받지 못해서 안철수와 사이가 멀어졌고 2015년 자기 책에서 대선 때 사퇴한 안철수 2012년 대선 때 최악의 수였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이가 안철수가 이번에 얌체처럼 자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가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고 금태섭이는 최근에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조국 흑서 저자들인 진중권 등과 어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중권 등이 또 윤석열과 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고 금태섭은 윤석열 중징계에 대해서 비검무능한데 배짱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가리를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개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태섭과 진중권 유는 윤석열과 같은 라인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안철수는 금태섭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거고 이번에 이제 이 안철수가 밖에서 단일화했을 때 과연 국민의동당의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관심사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념도 철학도 없이 그때 좌에서 우로 마음대로 오가는 안철수 같은 저런 행보들도 이제는 좀 반문연대라는 입장에서 전부 용서되는 것이고 이해되는 것인가? 문가리만 반대하면 모든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진정성 없는 반문연대도 배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금태섭과 조국 흑서 저자들 그리고 안철수 등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자기들 편이다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중도층의 스테이크를 키워주는 역할로 갈 수 있다.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화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보입니다.